최근 프랑스 현지에서 PSG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된 이강인은 자신의 기술을 파리에서 보여주고 있다. 라는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강인의 어떤 점이 강점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애널시스가 분석한 통계 기반의 강점 5가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강인 선수의 멀티성입니다. 그 근거로 히트맵을 공개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터치 히트맵이었습니다. 오른쪽, 왼쪽 가리지 않고 터치하였고 공수 양면에서 터치하는 등 다재다능함이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도 이강인 선수의 장점에 대해 엄청난 재능인 것과 동시에 다재다능함을 장점으로 꼽았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역시 드리블을 꼽았습니다. 한국 선수 중 최고뿐 아니라 이미 세계 최고 레벨의 드리블러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유럽 5대 리그 통틀어 드리블 성공률 1위의 선수라는 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르하브르전에서도 양팀 통틀어 드리블 성공률 1위 선수가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이에 개인적으로는 중원 미드필더보다는 덴벨레 자리 혹은 왼쪽 윙포워드로 뛰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패스를 뿌리고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섰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첫 시즌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도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는데요. 통계 기반으로 볼 때 이강인 선수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편안해 보인다. 드리블 성공률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에서 더 나은 성공률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빨간색이 실패이고 초록색 점이 성공인데요. 오른쪽에 초록색 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패스였습니다. 역시 이강인 선수의 장점 중 하나로 패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다재다능함뿐 아니라 높은 축구 지능과 센스로 정확한 패스, 상황에 맞는 패스, 창조적인 패스 등이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체에서는 이강인은 자신의 기술을 상대방을 따돌리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펫을 넣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게임에 관여하고 있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이강인은 상대 페널티 박스에 90분당 3개의 패스를 뿌렸으며 파이널 서드엔 4.35개의 패스를 뿌리며 경기에 관여하였다. 특히 짧은 패스로 동료들과의 연계를 만드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는 강력한 슈팅을 꼽았습니다. 이강인은 AC 밀란전에서 벤치로 출발했으나 PSG에서의 멋진 첫 골을 기록했다. 그리고 홈에서 몽펠리에를 상대로 리그 첫 골까지 신고하였다. 왼발이 주발인 이강인은 최대한 안쪽으로 파고들어 공간을 여는 것을 좋아한다. 이후 마무리하는 강력한 슈팅이 주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리커버리라고 평가했는데요. 이강인은 높은 압박과 그에 따르는 리커버리가 좋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상대방 진영에서 공을 빼앗은 후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이번 시즌 전방 압박 이후 리커버리 6회를 기록했으며 지난 시즌 이후부터 전방 압박 능력과 리커버리 횟수가 2배로 훌쩍 성장한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 시절부터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스페인 축구 전문가나 축튜버들도 이때부터 이강인의 장점으로 수비 가담 능력을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매체는 다재다능함으로 인한 멀티 능력, 드리블, 슈팅, 패스, 여기에 리커버리 능력까지를 가장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통계 기반으로 5가지 장점을 꼽았고 보도했다는 것이 고무적인데요. 앞으로도 PSG의 핵심 자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체가 다루지 않은 장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음바페의 움직임을 읽고 적재적소에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유일한 선수인 이강인 선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축구 센스와 천재성, 축구 지능을 꼽고 싶습니다. 또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탈압박, 볼간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한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현지 팬들 반응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강인의 이번 경기는 정말 완벽했어. 이강인에게서 공을 빼앗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고 매우 깔끔한 컨트롤로 공을 운반했어. PSG의 템포와 공격을 이끌었다고 봐. 뉴캐슬과의 경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팀을 도왔다고 생각해. 이강인은 볼 컨트롤도 좋고 생동감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 미드필더에서 나오는 공격은 대부분 이강인이 이끌었어. 만약 이강인이 없었다면 미드필더와 공격수 사이 연결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이강인은 빌드업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선수야. 테크닉과 생동감이 느껴지고 명쾌함마저 보여. 이강인은 PSG에서 미드필더로 잘 성장하고 있어. 그는 패스를 통해 경기를 이끌고 매번 공을 잘 지켜내. 정말 훌륭한 선수야. 이강인의 전반전은 매우 뛰어났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선 더 그런 것 같아. 전방엔 은바페와 덴벨레만 존재했지만 이강인이 그들을 잘 도와준 덕분에 PSG가 승리할 수 있었어. 그의 경기력은 뉴캐슬과의 경기보다 훨씬 더 나았어. 이강인이 저런 역할을 맡아서 계속해서 미드필더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아주 놀라워. 그가 입지를 굳히고 마침내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될 수 있어서 기뻐. 이강인을 영입한 PSG의 현명한 선택이었어. 그는 젊고 적응이 빠르고 다재다능하잖아. 특히 엘리케는 그를 왼쪽 미드필더로 빠르게 정착시킨 것 같아. 이강인은 더욱 자유롭고 왼쪽 터치라인에 갇히지 않아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선수야.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극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기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제롬 로탕은 이강인을 선발로 내보내야 한다. 그와 주전 경쟁 중인 비티냐와 비교해보자. 이강인은 비티냐보다 훨씬 뛰어난 선수다. 기술이 좋아 상대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발기술도 훌륭하다. 상대가 강하면서 압박을 잘하는 팀이라면 이강인 같은 선수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를 책임졌던 디디에 도마. 이강인은 상대 압박을 이겨낼 줄 안다. 기술과 배포가 상당하다. 겁이 없어 상대 압박도 잘 뚫을 수 있다. 중원에서 쓰기 매우 적합한 선수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강인이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자 루이스 엔리케 감독도 풀타임을 부여했습니다. 후반에 덴벨레와 무키엘레, 솔레르를 불러들이고 콜로 무아니, 밀란 슈크리니아르, 리카 에르난데스 등을 투입하며 변화를 주는 과정에서 이강인은 벤치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강인의 패스와 공격성이 지금까지 화제였다면 이번 10명이서 뛴 경기를 통해 수비 헌신에도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강인도 수적 열세를 이겨낸 데 만족한다.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 어려운 경기였지만 긍정적인 대목이 있었다. 특히 수비에서 우리는 아주 견고했다. 르아브르의 골을 내주지 않고 승리한 건 아주 좋은 결과다. 매우 행복하다라고 팀 승리를 우선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리케 감독 역시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정신력을 높게 평가한다. 한 명이 부족해도 평소처럼 아름다운 플레이를 펼쳤다며 수비가 좋았다. 오늘 플레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공과 역습을 모두 펼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줬다라고 박수쳤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는 이날 양팀 선수 중 가장 많은 드리블 성공 3회로 1위를 차지하며 여전한 탈압박 능력을 보여주었고 89%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한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 잘 안착한 이강인 선수인데요. 후스코어드닷컴 기준 이강인은 시즌 평점 7.18을 기록 중입니다. 알고리즘 기반 통계 점수인데요. 팀에서 6번째로 높은 평점에 해당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